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글자 그대로 읽었는데, 왜 내 발음은 원어민이랑 다르지? 하고 당황했던 적 없으신가요? 글로 쓰인 한국어가 왜 말할 때 소리가 달라지는지, 그 비밀스러운 법칙, 바로 음운 변동에 대해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 아닌가요? 두 단어 모두 똑같이 꽃으로 시작하는데 왜 뒤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안에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한국어 발음의 핵심 원리가 전부 숨어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가 그 비밀의 열쇠입니다. 꼬칠이 되는 건 연음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면 받침 소리가 그냥 바로 뒤에 있는 빈자리로 살짝 이사가는 거예요. 소리 자체는 그대로죠. 하지만 꽃 앞이 꽃앞이 되는 건 진짜 음운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치읓이라는 소리가 드디라는 완전히 다른 소리로 변신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건 바로 이 변신의 규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음운의 변동이라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정 환경을 딱 만났을 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소리가 착착 바뀌는 아주 체계적인 현상이에요. 마치 문법처럼 발음에도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음운 변동에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교체, 아예 없어지는 탈락,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축약, 그리고 없던 게 새로 생기는 첨가. 다 재미있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제일 많은 현상을 설명해주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교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교체의 세계입니다. 이 5가지 규칙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한국어 발음의 비밀이 하나씩 풀리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규칙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든 교체 현상의 아주 기초가 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이름은 좀 길어 보이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어의 모든 자음이 글자로는 받침자리에 올 수 있지만 실제로 발음될 수 있는 소리는 딱 7개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클럽에 입장할 때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것처럼 이 7개의 대표 소리로 갈아입어야만 받침자리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7개의 소리가 받침자리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걸 쉽게 외우는 아주 유명한 주문이 있죠? 다들 아실지도 몰라요. 바로 가느다란 물방울. 이 7글자에 들어있는 자음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럼 그 대표 선수들 말고 나머지 자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키읔이나 깎기 받침은 대표음 기역으로 소리가 나고요. 와, 이거 보세요.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태귿, 히읗. 이렇게나 많은 받침들이 전부 딱 하나 대표음 디귿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피읍은 비읍으로 소리 나죠. 그래서 부엌은 부엌으로, 꽃은 꽃으로 발음되는 거였어요. 아하, 이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 궁금해했던 꽃앞이 꽃앞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였네요. 꽃이 먼저 꽃으로 바뀌는 거죠. 다음은 비음화입니다. 이름에 될 화자가 들어있죠? 뭔가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소리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점점 닮아가는 일종의 동화 현상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비음이라는 건 코를 울려서 내는 소리, 바로 는, 무, 응, 이 3가지 소리를 말하는데요. 이 비음 옆에 다른 자음이 오면 마치 친구 따라서 스타일을 바꾸는 것처럼 그 자음도 스르륵 비음으로 바뀌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일종의 소리의 동기화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비음화의 첫 번째 유형이에요. 뒤에 오는 비음, 그러니까 니은이라 미음 때문에 그 앞에 있던 기역, 디귿, 법 받침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국물이죠. 국의 기역 받침이 뒤에 오는 물의 미음을 만나서 자기도 모르게 궁 하고 이응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물이라고 딱딱하게 발음하지 않고 국물이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거죠. 훨씬 편하잖아요. 이번엔 방향이 반대예요. 앞에 있는 비음, 미음이나 이응 때문에 뒤따라오던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심리를 한번 발음해보세요. 우리가 심리라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심리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건 진짜 신기한 경우인데요. 주변에 비음이 없는데도 두 소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둘 다 사이좋게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백로를 한번 볼까요? 기역과 리을이 만났는데 기역은 이응으로, 리을은 니은으로 둘 다 변신해서 백로가 됩니다. 정말 마법 같지 않나요? 자, 3번째 규칙은 유음화입니다. 이건 다른 소리들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오직 니은과 리을 이 두 소리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아주 특별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이 춤을 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음, 말 그대로 물 흐르듯 부드러운 소리라는 뜻인데 한국어에서는 리을, 딱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 리을이 힘이 아주 세요. 그래서 자기 앞이나 뒤에 니은이 오면 야, 너도 나처럼 부드러운 리을이 되어라 하고 바꿔버립니다. 이 변화는 앞뒤 방향을 가리지 않아요. 칼날처럼 앞에 리을이 있으면 뒤에 있던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칼날이 되고요. 반대로 신라처럼 뒤에 리을이 있으면 앞에 있던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신라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언제나 릴릴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모든 규칙에는 또 예외가 있어서 언어가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흥미롭게도
공권력 같은 일부 한자어에서는요, 반대로 힘이 세다더는 그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공권력이 아니라 공권역 이렇게 발음됩니다. 와, 언어는 정말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그쵸? 네 번째 규칙, 국외음화입니다. 이건 특정 자음이 이라는 모음을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요, 디귿이나 티읕 소리는 이 모음 바로 앞에서 발음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혀가 불편해요. 그래서 혀가 더 편안하게 닿을 수 있는 위치인 입천장 소리, 즉 읒과 치치로 살짝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지를 구디라고 안 하고 구지라고 하고 가치를 가티가 아니라 가치라고 자연스럽게 소리내는 이유가 바로 이 국외음화 때문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무 이 앞에서나 다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이 모음이 반드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 어려운 말로 형식 형태소일 때만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구지의 이는 부사를 만들어주는 접사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나죠. 하지만 끝인사의 인사는 그 자체로 뜻이 있는 실질적인 단어, 실질 형태소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앞에서 배운 음절 끝소리 규칙이랑 연음 현상이 차례대로 일어나서 끝인사가 되는 거죠. 정말 정교하지 않나요? 자, 드디어 마지막 규칙입니다. 된소리 대기.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 예사소리였던 기역, 디귿, 비브, 시옷, 지읒이 된소리, 즉 깨녁, 떼덕, 뿌벽, 시옷, 찌으로 더 강하고 단단하게 바뀌는 현상입니다. 된소리 대기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환경에서만 일어나는데요. 이 네 가지 핵심 조건만 알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첫째, 국법처럼 기역, 디귿, 법 받침 바로 뒤에서는 국밥 하고 된소리가 나고요. 둘째, 신발을 신다처럼 동사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서는 신다가 됩니다. 셋째, 갈등 같은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는 갈등이 되죠. 마지막으로 미래에 할 것을 의미하는 관용사형 어미, 을 뒤에서도 할 것을, 할 것을 쳐는 된소리로 발음돼요. 이 네 가지 조건만 기억해 두시면 한국어 된소리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어 발음에 숨겨진 규칙들, 그중에서도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교체 현상에 대해 깊이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K-팝을 듣거나 친구와 대화할 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오늘 배운 이 법칙들이 어떻게 마법처럼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글자와 소리 사이의 비밀을 알게 된 여러분의 귀에는 분명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